자, 이 시간은 금요일마다 저희가 상승의 트리거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수급도 보고 그 수급을 판단하면서 다음번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업종 또는 테마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랑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주 수급을 좀 볼까요? 아무래도 매도 공세가 좀 강했었겠죠? 네, 아무래도 전체 업종들이 매도가 좀 집중이 됐었고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좀 매수가 집중된 업종을 살펴보면 바이오 업종이 눈에 띕니다.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국채 금리가 빠르게 안정이 됐고 네. 그에 따라서 낙폭과대한 업종 중에서 성장 업종 중에서 바이오 업종이 1차적으로 먼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향후에 이런 매크로 지표가 안정된다고 하면은 다른 낙폭과대 업종들도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수급 특징이 있나요? 일단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에 조금 방어를 잘했다는 건 저희도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다른 특징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소위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하는 업종들이 하락세가 좀 강해졌다, 네.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인데 그거와 다르게 이 음식료 업종의 수급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제품 가격은 인상을 했고 이 비용단에서 이 원재료 가격이 곡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네네. 마진이 확대되는 거기에 중국 봉쇄 역량이 해소되면서 판매량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음식료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뚝뚝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음식료 업종들,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비용이 좀 덜 들면서 이쪽에 대한 수혜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도 좀 수급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상승의 트리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걸로 보고 계시나요? 이번 주 준비한 섹터는 플랜트 산업인데요. 플랜트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을 때 네. 이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거기에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후행적으로 유가 상승이 진행되고 나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펙스 투자 수혜주인데요. 국내 경우에는 건설과 조선이 대표적입니다. 네네. 네, 이 건설 섹터하고 조선 섹터를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건설을 비교해 보면 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현대건설은 크게 하락한 반면에 현대미포조선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설주의 경우에는 본업이 국내 주택 사업이고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건설주의 실적을 도식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실적이라고 하면은 가격의 수량을 곱해서 비용을 차감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주택 사업의 경우에 이 가격 요소는 분양가가 될 것이고요. 수량은 분양 물량이 될 것이고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은 건축비와 인건비가 차지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요. 네, 분양 가격은 못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리게 되는 그래서 수요까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는 자재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분양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분양 일정 자체도 앞으로 당겨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건설 업종들은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3분기 이후부터는 좀 안 좋게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주를 좀 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자체도 PBR이 0.5배 이하로 하회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현행 PBR 대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서 역사적으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플랜트 쪽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이제 플랜트 산업이니까 플랜트를 좀 더 자세히 얘기 들어볼까요? 네. 플랜트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면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제품 중에서 이제 원유 가스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석유 제품 그리고 화학 제품 그리고 발전 전력 이런 쪽에 생산 시설을 의미를 하는데 그 플랜트 종류를 살펴보더라도 그 원유 가스를 생산하는 플랜트 그리고 석유화학 플랜트 그리고 발전 플랜트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해양으로 가게 되면 원유 가스가 해양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플랜트 산업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유국이나 에너지 기업들의
유가 상승에 따른 실적, 그 수지 상태가 좋아졌고 이로 인해서 후행적으로 캐펙스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특히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유가가 80불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 재정 수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캐펙스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가가 80불대로 안착된 거는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들이 사업성, 타당성을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본격적인 프로젝트의 발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상반기가 이 프로젝트 발주가 슬로우했다고 해서 하반기를 우려하기보다는 하반기에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 아람코지 않습니까? 네. 이 사우디 아람코가 올해에서 내년, 내후년으로 캐펙스 투자 계획을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코와 연결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초에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발주를 했을 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강하게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플랜트 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아람코가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애플이 이제 주가가 빠져가지고 아람코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플랜트 산업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 체인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밸류 체인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밸류 체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국내에서 한정적으로 보면은 좀 쉽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된 걸 보면 대표적으로 EPC를 담당하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있을 거고요. 네. 대표적으로 5개 업체들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 플랜트는 조선회사들이 담당을 하게 될 거고 10%, 15% 정도의 매출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있는데요. 네. 국내 기자재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피팅 업체들, 태광이나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가 있고요.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현재는 해상풍력 쪽으로 대부분 들어가서 사실 오늘 주제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니치 마켓으로 분체 이송 시스템, 관련해서 DYPNF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EPC 결국은 어디 쪽 밸류 체인에 집중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네. 국내 EPC 쪽으로 대형 건설사에 집중을 하자. 한쪽은 기자재 업체를 집중을 하자. 두 가지 관점인데 먼저 EPC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사들은 실적 면에서 하반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EPC 측면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실적이나 목표치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목표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 타당성을 거쳐가지고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지금 붉은색이 올해 실적 전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두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올해 목표치는 5조입니다. 1분기 만에 1.5조를 달성을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주 리스트를 봤을 때 가장 수주 건도 많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장기적으로 이 구조 조정을 잘 거치고 글로벌에서 좀 기술력 이런 경쟁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 건설사들은 2010년도 초반에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도까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적자 수주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한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플랜트의 밸류체인 얘기할 때 EPC 등 대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자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기자재를 안 봤으니까 기자재 중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이 있나요? 아까 그 해양 구조물 중에 풍력 관련되는 건 뺀다고 말씀하셨고. 우선 피팅 업체를 봐야 되는데 피팅 업체는 태광이나 성강밴드는 구분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업체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설명은 성강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강밴드의 매출과 수주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1분기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발주가 됐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성강밴드하고 미팅을 하고 보면 향후에 특히 석유화학 플랜트 쪽으로 발주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후행적으로 1년, 2년 동안 수주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EPC와 이 기자재 업체의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피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피드 네네. 업체는 기자재 업체들을 컨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성과 관련해서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재 업체를 컨택하는 과정에서 큰 업체부터 컨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큰 기자재 업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국내 피팅 업체들이 먼저 프로젝트를 인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기자재 업체인 국내 DYPNF 같은 업체들이 다음 프로젝트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말씀드릴 이 DYPNF의 경우에는 태광이나 성광밴드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방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후행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 중에서 DYPNF를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DYPNF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고 네. 가루 형태의 원재료나 제품을 이송해주는 장치를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PCS라고 하는 공기를 이용한 분체 이송 시스템이 핵심인데요. 이거는 글로벌에서 3군데 업체만 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국내에 만약 건설사가 EPC 업체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 PCS 시스템은 DYPNF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YPNF가 작년에 수주가 한 440억 정도였지만 이미 벌써 1분기, 2분기 지나오면서 3천억 수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는 이제 작년 수주의 10배 수준이 넘어가는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에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자재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승의 트리거로 플랜트 업체들을 살펴봤고요. 종합 플랜트 업체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자재 업체로는 아까 성광밴드, 그리고 DYPNF 이렇게 네. 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종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